그리운 영금이에게 매일 생각했어. 영금아, 난 얼마나 받을까? 언제 받으면 좋을까? 그런데 영금아, 오늘부터 퇴직금 받을 때쯤이면 퇴직금 액수가 흉흉할 거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끔찍할 거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 멋지다 영금아! 파이팅 퇴직금! 너 목적이 뭐야? 너 목적이 뭐냐고! 야야야야야, 네가 이해해. 연금이 아직 퇴직연금 투자운용 이런 거 몰라서 그래. 참, 그대로다. 근데 너는 뭔가 좀 변했다. 리치해졌다고나 할까? 그만 가봐야겠다. 암튼 다들 반가웠어. 근데 재준아, 네가 아는 건 리치가 아니라 리치겠지. 넌 모르잖아. TDF, 인컴펀드, 리치, ETF가 있는 퇴직연금 세상. 안녕하세요.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솔루션, 더 많이 받는 글로리한 노후 진행을 맡은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이 노후 걱정에 잠이 안 오는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노후 대비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깜찍한 개그우먼 박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해요. 누가 봐도 제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그럼요. 돈 벌러 왔으니까 돈 아니, 쓰고 앉아요, 왔죠. 앉아요. 돈 쓰고 왔어요. 네네. 오늘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귀걸이에도 많이 썼네요. 그럼요. 네. 주렁주렁. 비싼 은. 비싸는 아, 수는. 네, 실버. 실버 아주 네, 좋습니다. 블링블링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두 분의 의상 스타일만 봐도 네, 두 확 다르죠? 그러니까 네. 두 분의 그런 멘트만 들어도 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그럼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낫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언니니까 참는다. 고마워 언니. 그래. 네, 소영 씨가 37살이지만 막내입니다. 네, 그럼요. 아우 귀여워라. 예, 귀여워요. 아우, 진짜 치고 싶네요. 그래요. 네. 저도요. 그만하자. 둘 다 그만. 죄송해요. 네네. 네, 무섭네요, 동생인데. 아, 그럼요. 네,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노후 걱정. 그럼요. 또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전 아직 솔로예요. 네. 그냥 욜로로 그냥 지금 돈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순간이네. 그럼요. 그렇게는 않겠지만 예. 그렇죠. 네.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걱정 감사해요. 어떤 생각을 하든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막막한 걱정에 콕 찍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실 네. 굉장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 네. 구면이에요. 구면이에요? 네, 작년에 이제 부자 수업으로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대충. 대충? 대충? 어느 정도? 그러면은 소장님 그때 뭐 문제 낼 만한 거 있습니까? 배웠던 거? 그러면은 그 부자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셨다고 제가 말씀을 부자들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자들 기준 좀 얘기하시는 거죠? 말이 많네요. 33억 정도? 부자들이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소영 씨 미안한데 녹화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또 울먹먹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 한 달에? 네. 한 달에 뭐 한 18,000원 정도? 18,000원. 왜냐면 1,000만 원 쓰고 8,000원은 교통비 한 번에 나가는 걸로. 18,000원? 네. 아, 옳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네. 소영 씨 한 달에 얼마 써요? 저는 한 700만 원 정도. 예. 거의 부자. 거의 부자, 아니, 거의 부자시래잖아요. 예,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하다. 얼마 정도 써요? 얼마 정도 쓸까요? 아, 보통 이제 그 부자들은 소비 성향에 따라서 틀리게 좀 렌즈가 넓습니다. 그래서 적게 쓰는 분들은 한 500에서 많이 쓰는 분들은 한 2천만 원까지 쓰시죠. 부자라고
약간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부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자 기준 어차피 상대적인 눈높이라서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면 상위 1%의 그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가 이제 커트라인 딱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한 33억 정도 되고요. 33억. 봐봐. 제가 아까 얘기했던 33억. 녹화 좀 했던 얘기인데. 이제 답이 나왔네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걸 0.1%로 올리면 72억 정도. 예. 받고 싶은 돈에 대한 얘기를 잘해주신 네. 본인의 소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세시대 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진웅 소장입니다. 아, 역시 소장님이셔가지고. 역시. 네. 옆에, 예. 안녕하세요. 저도 백세시대 연구소의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세시대 연구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로 뽑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저희도 다 얼굴로 뽑혔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면서 웃기잖아요. 근데 왜 웃었어요? 죄송해요. 안 돼. 우리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럼요. 어떻게 소장님 과장 맞습니까? 이제 저희가 연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맞습니다. 아, 예. 네. 네. 저도 저기 본 원작 드라마를 봤는데 네. 너무 싱크로율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또 어떤 역할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기 기억이 잘 안 연진이. 연정,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연진이의 뒤를 이을 박연금이. 예. 네, 박연금이었고. 연금에 대한 걸 잘 연기를 했고요. 네. 네. 저기가 이제 문동훈 씨를 했고, 네. 네. 제가 이제 전재준을 했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보다 세 분 다 너무 싱크로율이 높으셔서 너무 특히 여령하시더라고요. 전재준의 확실한 싱크로율이 아, 높으시네요. 그래요? 잠깐. 저거 뭐야? 저 대사만 계속 연습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셨듯이 박연금으로 완전 몰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제가 약간 이제 와서 생각드는 게 노후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런 또 내용이 좀 많았어요. 뭐 IRP 뭐 맞아요. 그 단어 외우느라도 너무 어려웠죠, 진짜. 머릿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혼신의 힘을 불태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뭐 아무래도 저희 뭐 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해서 어떤 준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 불안하죠. 뭐 목돈이 들어온다 해도 이거를 뭐 어떻게 자산을 늘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속속들이 할 겁니다. 네. 근데요, 소장님,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퇴직연금이 진짜 필요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퇴직연금 아니,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얘기를 할 테니까요. 아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역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한테요? 예. 뭐죠? 예. 퇴직연금이 그러면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퇴직연금이라는 게 네. 이제 저는 이제 퇴직금을 받아봤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퇴직금 빨리 받아본 받으셨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프리랜서를 예, 이제 하셨으니까.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IRP 계좌로 받았거든요. 그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봐도 뭔가 노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놓는 돈인데 사실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목돈을 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퇴직연금까지 또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해. 네, 그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어떤 단어일까? 저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지정이 안 됐나 봐. 기억이 안 나. 제가 뭐라 그랬죠, 소영 씨? 이랬어요. 뭐라 그랬죠? 굳이 퇴직연금을 굳이 퇴직연금. 굳이 퇴직연금을 어. 굳이. 자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굳이. 되냐? 굳이. 넌 그래? 전 그래요. 난 퇴직연금. 퇴직? 퇴직. 아니면 퇴직. 연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단어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목돈 마련이에요. 목돈 마련. 목돈 마련. 근데 왜요? 목돈 마련 하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게 왜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이 뭘까요? 그냥 편하게 답을 해보시겠어요? 네. 정답. 퇴직한 뒤에 네. 받아 쓰는 돈. 네. 정확하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연달아서 금이 나온다 해서 네. 연금 아닙니까? 예? 예. 뭐 진짜 나쁘지 뭐 않았죠? 퇴직 후에 받는 목돈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말 퇴직 쉽게. 후에 받는 목돈, 네. 퇴직 후에 쓰는 돈, 받는 그렇죠. 돈 이런 거. 네. 자, 두 분 다 지금 일단은 전제가 퇴직이잖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퇴직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아야 하는 돈.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단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어떤 분이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돈 마련이 오해의 요소라고 했던 거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완전히 없을 때, 소득이 제로일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인데 이게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딴 데 써도 되는 돈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무게가 많은 분들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돈을 넣는다. 그럼 아예 잊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얘기의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우선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소득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그냥 넣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돈. 네, 계속 그냥 넣고만 있고 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되는 돈입니다. 맞아. 이게 생각을 하면은 내 돈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그거를 순간순간 빼고 싶어지거든. 이 전제 조건이 퇴직연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최상단에 놓고 매달아 놓아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도 이거를 모아 놓는 게 맞겠네요, 심리적으로.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살면서 목돈이 엄청 계속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근데 또 목돈은 쓸 때를 또 따로 목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지 퇴직연금을 또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정말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생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는 적금은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적당히 벌어도 퇴직연금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학원비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교육을 시킬 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도 약간씩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퇴직연금도 이렇게 해놓고 약간 많이 벌어야겠네요. 재테크의 기본은 역시 많이 버는 것인가? 네, 많이 버는 거 아주 많이 근본적인 분배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자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되면서 맞아요. 근데 아예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것 따로 또 퇴직연금은 따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뭐요? 무늬만 퇴직연금인 거를 좀 손보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결인데요.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일시불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셨죠. 네. 실제로 96%가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매달 돈이 없을 때 노후에 받아야 되는 돈으로 써야 되는데 네. 왜 대부분의 96%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다 수령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목돈을 쓰기 위해서 뭐 가게를 차리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집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96%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저 주변에도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치킨집을 차려서 맞아요. 많죠. 정석이죠, 그런 분들. 정석이잖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그럼요. 이것도 어차피 연금이랑 똑같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치면 목돈으로 하는 연금보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아니. 이거 근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죠. 네. 사실. 그랬나요? 네. 잘 안 되면 큰일 나니까요. 네. 맞네. 생각해보면 한꺼번에 받아서 쓰면 안 되는 돈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인출에 대한 중도 인출에 대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뭐 어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만큼은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사실은 강제적으로 적립이 되니까 맞아요. 네. 이제 어떻게 신경을 따로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처럼 좀 반강제적인 성격이 더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노후가 좀 튼튼해야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국민의 삶이 유지가 돼야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배운 사람 티났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반강제. 강제적으로. 완전 강제 아니고 네. 반강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거는 사실 정책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내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퇴직연금 그렇죠. 그래 필요하다고 치고 퇴직연금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또 주워들었던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30% 정도는 저축을 해라. 30. 소영 씨 얼마나 하고 있죠? 3%, 3%는 하고 있습니까? 3%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나가는 이렇게 저금되는 돈이 있어가지고 네.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건가 봐. 잊고 있어야 진짜. 되는 거야.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심지어 그 왜 적금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곳에 그냥 넣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제가. 통장 말고 요즘에 스마트 뱅킹 되는데. 그것도 있지만 통장으로 맨 처음에 이제 통장을 만드니까 스마트 뱅킹은 일부러 안 하죠. 안 깔아놓고 그거 못 찾으면 그럼 돈 못 찾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래서 만기가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 소영 씨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소영 씨 같지 않아요. 방법이 다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30%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은 얼마나 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네, 버는 그래서 돈에서? 보통은 이제 그 저축하는 돈에서 그러니까 30%에서 한 30% 정도를 이제 보통 연금에 퇴직연금에 할애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뭐 제 친지나 뭐 친구들, 그다음에 동료들이 물어본다면 일단 저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세액공제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어머머머 네. 진짜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소득이 있으면은 그리고 저축 여력이 된다면 900만 원까지 연간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는 퇴직연금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괜찮다. 그러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국민연금도 일종의 퇴직연금 아닌가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뭐요? 이게 뭐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3층에 있잖아요. 3층에 있다고. 아 3층에 있어요? 예. 아 어디서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맞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들었네요. 네, 3층에 본 건 아니야, 확실하게.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 3층에 있어. 근데 왜 3층에 있죠? 아니 그러면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노소득 보장제도 3층이라면 약간 이거 계단식 그래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소영 씨. 3층 연금이라는 용어는 맞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3층 건물처럼 나의 연금을 그 단계별로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1층이 그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그다음에 2층이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는 퇴직연금.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퇴직연금이 엎어지니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나중에 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3층으로 해서 개인이 직접 납입을 하는 그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3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 이렇게 그렇죠. 나뉘는데 네. 거기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2층이 없으니까 바로 3층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개인연금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인 분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가 100% 나오는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랜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직장, 내가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50대 이제 초중반 애들 많이들 퇴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지금 이제 60세가 넘어서 65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의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이 소득 공백기가 생깁니다. 맞아. 갑자기 여기서요? 공감이 너무 된다 갑자기 예. 듣고 나니까. 이 공백. 소득 공백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적연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den치장에 퇴직한 이후에는 그러한 소득 활동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사적연금이 없다면 이제 굉장히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 시기가 되면은 진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뭔가 이제 조금 이제 퇴직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싶은 그런 시점인데 돈이 없으면 진짜 당황스럽긴 돈 하겠어요. 들어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1년이 공백 기간 동안 그래서 막 치킨집을 여시고 왜냐면 뭔가를 투자를 해서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방 꿀려야지. 100세 시대인데 그동안 이걸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100세까지 내가 누릴 살아야 수가 된다. 없잖아요.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을 이렇게 인출해서 쓰는 그 일이 많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진짜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목돈으로 모으는 그 용돈을 연금이랑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목돈을 모으는 용도랑 그치. 연금을 네, 완전히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목돈이 필요한 용도는 따로 먹고 연금은 연금으로 그냥 묵혀두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래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확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 퇴직연금이 필요한 건 알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IRP 계좌 정도까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도 뭐 들어봤고 네.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DC, 네. DB 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네네. 이게 디스카운트랑 데이터베이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카운트.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면은 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너무 머리 아프다,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좀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DB랑 DC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좀 외우기 좋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절대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단단하게 버틴다, 단단하게 되게 버틴다. 씩씩하다. 되게 씩씩하다, 단단하게 버틴다. 네. 버틴다 아니고 버틴다. 아, DB여서 단단하게 되게 버틴다. 씩씩하다. DC여서 단단하게 뒤에 씩씩하다, DC가. 되게 씩씩하다. DB를 먼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게 익숙하지가 씩씩하다.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적으면서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IRP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프리랜서니까 퇴직연금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소한데 어쨌든 DB, DC를 알려주. 이건 그래도 오늘 갈 때 기억하고 가야잖아요. 그치. DB가 단단하게 버틴다. 이봐요. DC가 되게 되게 씩씩하다. 씩씩하다. 요겁니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버틴다, 되게 씩씩하다.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DB는 제가 단단하게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네. 디귿하고 비읍으로 해갖고 이제 외우기 쉽게 초성이네요. 예, 초성으로 외우기 쉽게 한 건데, 그러니까 DB는 이제 딱딱하게 단단하게 딱 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할 때 보면은 근로 연수랑 그 평균 임금을 곱해서 퇴직금을 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딱 그 회사에서 딱 그 고정해서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이렇게 내주는 거라서 이게 중간에 인출이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손댈 수도 없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좀 버텨주는 걸 DB라고 하고요. 이걸 내가 좀 잘 운영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 말고 조금 받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좀 씩씩하게 운영을 해보겠다 싶을 때는 DC로 전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씩씩하게 내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상품도 선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또 중도에 또 필요할 때는 약간 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가 운영한다는 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약간 되게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해 주셨을 때는 난 DC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네. 이게 약간 리스크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금도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DC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DC로 하려면 자기가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투자 교육도 받고 해야지만 되게 씩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DB로 가야 되겠네요. 나도 DB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되게 씩씩하다는 저는 그럼요. 가야죠. 소영 씨, DB, 단단하게 버틴다, DC. 되게 씩씩하다. 우리는 DB로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단단하게 묶어놔야죠. 네. 네, 안 그러면 다 써요, 또 양대. 그러니까 소영 씨는 그냥 손발을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입도 묶어놔야지. 그러면 돈을 못 벌죠. 다 묶어놓으면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맞네요. 이 친구는 일단은 풀어놓고 하지만 돈은 묶어놓고. 그렇지, 그건 뒷주머니 잘 차고 그럼요, 있어야지. 쓸 때만 묶어놓고. 그러면 뒷주머니는 왜 이렇게 찰랑거리는 건데? 왜냐면 제가 시집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네. 언니들한테 들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뒷돈 챙겨놔야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남편 몰래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자, 우리 소영이가 말이죠.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 다 친하니까. 네. 우리 이제 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잘 쓰는 형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약간 모으기보다는 잘 쓰는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이 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위해서 좀 돈을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조금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돈을 모아놔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뒷주머니를 차라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나뭔 얘기 하나 했네. 그러니까 네가 표현하기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소영 씨. 제 남편이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고. 포장 완료, 박수. 저는 없어요. 돈 없어요. 없어요. 뒷주머니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뚫려 있어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요 방송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빨리 우리 노후 관리해야 돼. 그만 좀 때려요. 그리고 여기가 멍들겠어요. 오빠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소장님 많이 어지럽지 않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더. 네. 약간 살짝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퇴직연금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대한 복리 효과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운용할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를 하신다면 그 일단 단단하게 버텨주는 DB형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그 투자 대상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너무 그 변동성이 큰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해서 뭐 약간 전환사채라든가 뭐 특별자산 펀드 같은 조금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에는 제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잘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그 은퇴할 시점에 됐을 때는 꽤 많은 퇴직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제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프리랜서들은 DC나 DB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 DC나 DB는 직장인 가입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은 대신 IRP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얘기를 하면은 IRP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어떤 거? IRP가 뭐죠? IRP. 예. 점점 고개가 떨어지네요. 아이를 만들기 전까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만 그러다가 알배기고 피나요. 네. 큰일나죠 그러면. IRP. 그게 뭐예요? IRP가 뭘까요? IRP가 뭐예요? 일단은 그 IRP는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예.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려워요. 영문까지잖아요.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펜션. 이야.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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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는 느낌.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래요. 소장님이 아니래요. 아닌가 봐. 네. 아니 근데 이 IRP는 꼭 퇴직연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퇴직연금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크가지 이제 사용하는 주로 목적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회사가 준 퇴직금을 넣어두는 용도. 예. 넣어두셔야 되는데 넣어두셨나요? 이미 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생활비로 다 이미 탕진을 일단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내가 노후 자산을 위해서 지켜야겠다고 할 때 IRP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준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아까 얘기해서 3층에 해당되는 것을 쌓고 싶다고 할 때 이 IRP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제 노후 준비도 좋지만 나는 좀 절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이제 그 소득 신고를 하시고 뭐 직장인이라면 보통 1월달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이제 돌려받는 그런 세액 정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DC형의 이제 추가납입도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은 그 케이스는 아니라서 일단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 한도인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까지. 오! 이게 많어 진짜. 거의 50%가 세액. 많이 받는 거야. 900이면 진짜 많이 받는 거야. 엄청 많이 900만 받는 원이면 거예요. 정말로. 네. 진짜 많이 받네요, 진짜. 그쵸, 부장님. 네. 이 세액공제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받는 글로리안 노후잖아요. 예. 예,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제 혜택 5가지만 잘 알아도 그 연금을 잘 운영하고 그 노후 자산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가지. 네네네. 5가지는 가능하죠, 소영 씨. 네. 5가지 가능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2개 외웠으니까. 그치? 네, 더 얹어서 5가지. 그래갖고 7개는 다 외울 수 있죠. 아, 그치. 외워봐야지. 5가지. 외워봐야지. 네. 진짜? DB, DC, 네. IRP. 네, 거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죠? 네. 더 할 뻔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5 글로리안 노후 준비니까 5가지는 오 하면서 외울 수 있겠죠. 오 부장님. 그거 외우고 나면 오 해주는 거지. 오 연금, 오 IRP. 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연금만 잘 들어둬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할 때 여러분들은 은퇴하실 때 오 해피데이도 매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해피 해피데이. 오, 해피 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 데이. 이렇게 우리 예스. 돈 벌면 그럴 때. 퇴직연금 빨리 가입해야지. 그래 가야지. 이렇게 춤출 때. 네. 그럴 때. 세액공제까지 되면 너무 좋다. 오 해피데이 중요하죠, 정말.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해피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될 만큼 해피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IRP의 연금 세제 혜택 뭐냐? 바로 납입 시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헤이. 납입시 세제, 네.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이제 앞서 그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700만 원이었어요. 작년까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노후 준비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9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9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해서 적용하는데 이제 연금저축 계좌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내가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더해서 900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IRP에만 900만 원을 넣겠다 하셔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900으로 이렇게 할 수 네, 있네요. 900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 900을 제가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 그 세율이 적용받는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최대 많이 받으시면은 900만 원을 넣으셨을 때 148만 5천 원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900만 원을 하면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저금을 해가지고 그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저축하면 되는지 아시겠어요? 148만 원 연애죠?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몇 천만 원. 예, 이자가 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올랐어요. 오르긴 했어요. 정기예금에 1년 동안 5천만 원을 넣어야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연봉을 비슷합니다. 넣어야지 나오는 건데요. 연봉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봉을 넣어야지 나오는 돈이에요. 900만 원을 넣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5천만 원을 저금했을 때랑 유사한 숫자가 나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900 넣어도 5천만 원을 저축한 이자. 아니 요즘엔 이자가 진짜 너무 적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뭐 목돈 넣었다 해도 받을 돈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이자라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IRP 무조건 해야겠네요. 진짜 저도 그냥 조금씩 목돈으로 만들어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번씩 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자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나만 그렇게밖에 아니요. 그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한 번 가면 그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맞아요. 커피 한 잔만 해도 이자보다 훨씬 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퇴직연금을 그래서 하면 어쨌든 IRP. 그 저축 여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세제 혜택이 있는
IRP부터 먼저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넣는 게 일단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와 연계해서 두 번째도 이제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으고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최대한 절세를 하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뭔가 돈 거래를 할 때 원칙이 있잖아요. 예. 받을 돈은 빨리,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 절세를 하고 나가는 돈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과세 이연. 과세 이연이요? 네. 과세 이연? 과세 이연. 네. 과세 이연. 과세 과세 이연? 이연. 줄임말이 뭐야 이게? 과세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연은 처음 들어봐. 과세. 이연? 과세 이연? 네, 발음에 좀 과세 뭐 조심하시고. 세금. 네, 과연 이연이? 네. 예. 과세 이연. 예. 과세 뭐 세금. 과세. 이연 이자 뭐 이런 건가? 일단은 그건 아니고요. 네. 과세 이연은 일단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연기해 준다. 예. 그런 좋은 제도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을 했을 때는 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으면 1년 단위로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IRP에서 운용을 하시면 내가 운용을 했을 때에 어떠한 소득이 생겨도 그것에 바로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그거를 나중에 인출하는 시점까지 이연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그거를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세금 부분까지도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을 탈 때 그때 세금을 정산해서 냅니다. 오. 약간 중도금 이자 후불제처럼 나중에 그런.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는 계속 돈이 쌓이고 이제 목돈이 만들어지는 예. 구조라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 한도까지 최대한 넣고 1,800만 세액공제도 일단 받고 네. 그 다음에 과세 이연 혜택도 받으시면은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렇네. 좋다. 벌써 지금 두 가지까지 들으셨는데요. 예. 세 번째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해도 분리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분류과세가 돼요? 예, 작년까지는 아니었어요. 1,200만 원이 아래일 때는 5.5%에서 3.3%로 네. 그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2,2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연금 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1,200만 원까지만 갖고 계신 거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외에 더 돈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갑자기 맞아요. 종합소득세가 돼가지고 확 올라가는데 네, 네, 그런 네. 분들한테 확실히 이득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해를 완전히 잘하고 계신 네. 거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또 이제 말씀드릴까요? 왜? 네 번째는 빨리요. 연금 계좌로의 그 추가 납입을 좀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되지만 그 납입은 이게 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 한 3천만 원 넣고 싶어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800만 원까지 꽉꽉 채워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IRP에 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예. 아무래도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내가 노후 준비 부족한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족한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뭐 자세히 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ISA라는 계좌가 있는데요. 오. 그건 이제 비과세 그 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것을 여기서 이제 모은 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부부가 만약에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금융자산은 없고 집밖에 없으니까 이 차액을 조금 이제 만들어서 이걸로 내가 노후 생활을 대비를 해야겠다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차액이 생기신 부분을 그러니까 좀 더 싼 집으로 이제 그렇죠. 두 명이니까 예. 좀 좁은 집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 그 차액의 1억 원까지를 그 IRP에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내 가진 자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이것도 올해 2023년에 처음 생긴 제도예요. 아. 계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이번에.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서울에서 꼭 안 살고 내가 뭐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집을 좀 줄이게 되면은 그 차액 금액을 1억까지 내가 연금으로 많이 모아놓지 않았더라도 IRP로 옮겨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좀 세금 좀 더 깎는 방법 없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실. 맞아요. 정말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IRP 계좌를 잘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한데요. 올해부터 그 근로 연수 공제가 확대됐거든요. 예. 그래서 퇴직 소득세 부담도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뭐 좀 장기 근속할수록 퇴직자들의 세 부담도 올해부터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걸 또 IRP 계좌랑 또 잘 활용을 하면 더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0에서 40%까지 그 연금소득세로 그 할인돼서 연금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깎아주는 뭐 거예요. 가입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계좌네요. 그렇죠. 희만 IRP가. 씨는 점점 이제 뒷주머니 이제 차고 있는 거죠.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 IRP 계좌가 진짜 여러모로 요긴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뭐 세금도 돌려받지, 맞죠? 연금으로 수령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또 절감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딱 5개만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 DC 있었지, 네. 또 DB 있었지. 그렇지. 그렇죠. 이것만 머리에 핵심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알고 나니까 막연한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제가 맞는 걸까요? 맞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겠죠. 아, 그렇죠. DC, DB, DC, DB 씩씩하게 단단하게 막 버틴다. 예, 그렇게 되게 얘기하겠죠. 씩씩하게 버틴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고 DC는. 아 맞다. 되게 씩씩하게. 되게 씩씩하다. 씩씩하다. 아 되게 씩씩하다. 그렇지, 예. 그렇지. 이게 더 단단하게 버틴다. 사람이 더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하게 딱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합니다. 그쵸. 네, 정확해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네. 작년 연말에 벌써 가가지고 가입을 탁 해가지고 세금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가방 샀죠. 그래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예, 예. 그럼 됐어요. 네. 안 그랬으면 노우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아, OFP 이제부터라도 데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는 가방 사지 말고 그 네. 돈으로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을 하세요. 입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가지 정도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가입을 해라. 맞아요. 무조건 그 순간 바로 가입을 해라. 그리고 가입을 한 다음에는 노후를 위해 잊고 지내라. 아, 이거 네, 지내야지. 중간에 꺼내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단단하게 버티는 DB, 되게 씩씩한 DC 중에 나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을 해라. 네. 네 번째, IRP 연간 900만 원까지. 무조건 최대한 넣는 그런 계좌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IRP 계좌를 사용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면 최고다. 네. 이렇게 5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우등생이시. 아, 역시 너무 잘 외워주셔갖고 네. 문자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정리를 좀 잘해서 뭐 5개 네. 순서를 딱 좋았어요. 죄송한데 각자 대본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저희 연구소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출근하시는데요? 프리 선언하더니 바로 새 직장인가요? 자, 소영이 글로리한 오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다리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펴셔야 돼요. 네, IRP 납입판도 끝까지 다 저기 하시고요. 얼마죠? 1,800만 원, 오. 세액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자, 이제 파리파리, 왼 파리파리. 홈쇼핑 보면 그런 거 하잖아. 김미어콜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이 올라올 때 그때가 이제 바로 가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시기라는 거.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편에는 이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를 해서 내 노후 자산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해요. 퇴직연금 또 펑펑 써봐. 그래서 의미가 없잖아. 그 가방 사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죠. 이게 넣고 잊어버리라는 게 까먹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쵸. 아, 그럼 네. 잊으면 안 되지. 없는 끝까지. 돈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좀 투자하고 좀 불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또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아쉽네요. 이제 우리 이제 그래 퇴직연금 해야지 이렇게 불이 확 붙어오고 있는데 맞아. 여기서 다음 시간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왜 퇴직연금이 필요한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전문가 그리고 희원 씨, 소영 씨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귀로 쏙쏙 들어와서 머리에 팍팍 박히는 더 많이 받는 플로리안 노후를 위한 노하우들 이만큼 챙겨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네.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